원래 인연이라는 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 대부분의 인연들이 평생 갈 수 없고, 그래서 왜 가족이라는 게 특수한 개념인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연이란 건요, 처음에 도착하는 거는 주어질 수 있어. 처음에 만나지는 것까지는 운명이 또는 영혼이 관여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인연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인연으로 할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 같이 가는 인연으로 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고 상대방한테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반절을 담당하고 있고 상대방이 반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놔버려도 그 관계는 끝나고요. 상대방도 조금 발을 맞춰줘야 돼요. 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관계에서 손을 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트러블 겪다 보면은 막 교정하려고 끙끙거리고 막 카톡으로 막 내 속마음 쓰고 막 이러다가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현타가 올 거예요. 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잘잘못 따지는 것도 피곤한데 그냥 안 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 관계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 바로 애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애정하니까 한 번만 더 내가 시도를 해보자.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뒷심을 발휘해서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애정도가 부족하면은 여기서 뒷팀이 딸려가지고 그냥 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때 보통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는 게 갑자기 상황을 확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외면받은 것 같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대방이 진짜 너무했다고 느껴도, 어쨌든 간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인연이면은 이 사람을 놔봤자 나만 손해인 거 알기 때문에 난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고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맡기자. 그렇게 됐을 때 인연이면 가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그 인연이란 건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케이 힘들지만 같이 가자.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파티가 해산되는 거지. 그렇게 인연이라는 게 아슬아슬한 거고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인연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좋은 인연이 안 가고요. 좋은 인연이 갈지라도 좋은지도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복 있는 사람들 보면은 배울 거 많을 거예요. 주변에 인복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대방 대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면 배우는 게 분명히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인복이 많은 게 발 넓은 게 아니라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타인한테 100% 맞춰주고 그 짓거리를 많이 하면 인맥은 넓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진심이진 않지. 호구짓만 당할 확률이 높지. 일단 인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계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상형이 뭐예요? 끌림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왜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요. 또는 끌려서요. 뭔가 통한다고 느껴서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끌림을 느낍니다. 그 끌림이라는 게 어디서 느껴져요? 여기서 느껴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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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느껴져요. 이거는 바보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끌림이 여기서 느껴진다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흥분 상태에 젖어들면서 그래! 뭔가 나랑 통하는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그냥 왠지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날 드러내고 있어. 끌림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힘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디고 일반 사람일지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끌림은 어디서 나오냐? 순수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상대방이 마음에 있는 어떤 에너지랑 공명을 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근데 그게 그냥 순수하게 어떠한 감정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끌림이 결핍끼리 끌리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결핍이랑 거푸집에 결핍을 감싸 안아주고픈 마음이라는 거푸집이 만들어져 시나리오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열정이 플러스가 끌릴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릴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하고 끌리고, 우울한 사람이 우울을 안아주려는, 보듬어주려는 마음을 가진 아량이 넓은 사람하고 끌릴 수 있는 거고, 밝고 되게 활기찬 사람이 또 밝고 활기찬 사람이랑 끌릴 수도 있는 거고, 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수히 많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로 딱 정의 내려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몇 개의 요소들이 뭉쳐지면서 더 많은 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지라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연을 맺게 됐다면, 인연의 시작점을 맺게 된다면 그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명을 했고, 그게 내가 이 사람이랑 같다고? 같은 게 없는데 같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거푸집으로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 예를 들면은 배신당하는 사람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게 늘 내 삶에서 반복되어 온 시나리오인데 나는 여기서 배신하는 입장이야. 그럼 배신당하는 사람이 자꾸 끌려와요. 또는 내가 배신당하는 입장이야. 배신하는 사람이 자꾸 끌려와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유도가 돼요. 서로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끌림이라는 거는 그래서 만들어지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레는 끌림은 아니에요. 불편하고 찝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지 끌려가는 것도 끌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끌림이 있어서 인연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인연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변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갈지, 최악으로 만들지, 그리고 맺고 끊는 것까지 여러분들 손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틱 던져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연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네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해소하고, 또는 이런 능력들을 개발시키거나,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인연을 만들어주고요. 영혼조차도, 우주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걸맞는 상대를 보내주고 상황을 보내줍니다. 자, 그때부터 이 판을 여러분들이 대환장의 파티로 만들지, 아니면 나와 상대를 미러링을 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시켜서 꽃피우는 좋은 자리로 만들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끌림을 통해서 인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이제 마구잡이로 내 안에 이 사람하고 공명했던 에너지가 자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드드드드 자극이 돼요. 공명이 되면서. 그게 막 터져 나와요. 내가 만약에 거푸집에 의해서, 내 마이너스 파장 결핍에 의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겼다면 그 결핍된 에너지가 자꾸 상대방이 자극을 하고 나는 분출을 하고, 분출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자꾸 분출이 됩니다. 내 열등감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은 내 열등감을 자꾸 자극해. 열등감이 자꾸 드드드드 올라와.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마음에 탁한 에너지, 탁한 감정, 여러 결핍이 지금 그득그득 차있기 때문에 보통 결핍에 의해서 끌려오고요. 근데 사람이 결핍만 있는 것도 아니야. 좋은 점도 있는데 결핍이 먼저 이렇게 확 올라와요. 너무 오래된지라. 긍정적인 가능성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 저 밑에 희미해. 걔는 결핍이 몇 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습을 드러낼 거야. 저 밑에 이제 깔려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자꾸 내 결핍이 건드려지고 자꾸 나의 추악한 면을 드러내게 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추악해지는 것 같아. 내 안에 가장 못난 모습이 올라오는 것 같고, 가장 치졸하고 유치하고 질투심 많고 열등감 개쩔고 이런 모습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을 피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어요. 사람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공명하는 것들을 깨우다 보니까 내 안에서 가장 강렬한 신호에 의해서 사람이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 뭐 열등감이라던가 우울감 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배신감이라던가 원망이라던가 불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에 의해서 공명돼서 끌려올 확률이 높아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눈앞에 있는 상대가, 또는 내가 오늘 만난 사건이 나를 가장 불쾌하게 할 확률이 당연히 높죠. 하지만 상대 안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화하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좋은 것들도 끄집어내지고, 상대와 여러분들은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좋은 그 에너지와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확장이 되고, 상대방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분들한테 증폭이 돼서 서로 배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는 건데, 보통 이 관계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요. 안 좋은 것들이 처음에 자꾸 맞부딪혀지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불행한 것 같다 이러면서 헤어져 버립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그러면은 그 뒤에 인연 가장 밑바닥에 숨어져 있는 선물을 못 발견한 거죠. 어떤 인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향으로 공명할 게 없어서 그냥 탁기 자체만 공명이 돼서 탁기를 비워내는 걸로 인연이 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든 내 안에 있는 결핍이든 결국에 공명을 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강렬한 끌림을 느끼면 느낄수록
공명하는 에너지의 덩치와 포인트들이 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더 이게 등치가 크다는 뜻이에요. 인연이라는 거는 이 안에 끌리는 것들이 다 소모가 돼서 사라지면 끝나는 게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결핍도 다 올라와서 다 토해냈고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슈도 내가 새롭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감정도 안 나온다. 상대방도 그렇다. 공명하게 서로 사라지는 순간 그 인간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맺어주고 있었던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인연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쭉 가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친구, 평생 인연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보기 드물게 그 사람과 상대방이 영원히 같은 속도로 같은 교집합을 가진 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려면은 한쪽도 속도가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발전 없이 사는 사람과 영원히 발전 없는 사람 둘이서 같은 공통 관심사가 바뀌지 않고 이 공명하는 에너지가 비워지지 않고 쭉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또는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계속 변화를 하고 자기 안에 이슈들이 바뀌고 자기 외부의 이슈들도 바뀌는데 같이 바뀌어. 근데 성장하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더 이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계속 물갈이가 되고 바뀌고 자기 외부 환경도 자기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이 가는 인연이라는 게 있기 힘들고,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가게 되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좀 만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멈춰 있어요. 자기 운명값을 잘 못 벗어나고 자기 환경값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층에서 태어나고 그 층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층을 이동해. 자꾸 밑바닥 지하층에서 계속 올라와. 그니까 그 사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장 과정을 걷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도 좋았던 사람인 거 맞아. 근데 나는 계속 변화하는 저 사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안 맞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저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되게 멋져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네. 내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네. 내가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은 안 바뀌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속도가 다를 수가 있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까?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까? 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감정을 정화하고 의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지금 이 인간의 평균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 이 다른 궤도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멈춰 있는데 여러분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계속 물갈이가 되고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평생 가는 인연은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속도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는 인연이라는 게요. 아, 내가 평생 가는 인연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내가 진국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랑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돼서 관계를 잘 맺고 쭉 가면 그게 평생 가는 인연인 거고, 여러분들이 쭉 성장을 한다면 평생 가는 인연을 지금 단계에선 찾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특수한 인연인지 나중에 가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바뀌고 그때마다 내 주변은 계속 물갈이가 되는데, 가족은 어쨌든 간에 혈육이라는 이유로 계속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같이 가게 되는 정말 특이한 인연이구나. 다른 인연들은 내가 붙들고 싶어도 에너지적으로나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또는 인연이 안 돼서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안에 있는 공통적인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터트리는, 확장시키는 스킬을 모르다 보니까 결핍 대환장 파티만 하고 끊어버린 다음에 잘 끊었어. 이렇게 되는 정신승리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핍에 의해서 딱 끌어당겨지는 것들을 잘 해결을 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좋은 가능성들을 지적지적 잘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확장시키면 서로 성장하고 서로 이롭고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데, 단점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거는 밸런스를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상대방의 문제 또는 내 문제 또는 상대방하고 내가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만났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서 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리 다른 상대여도 아, 내가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거푸집을 만들어놔서 이런 사람 만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끌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쓸모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쓸모로 인간관계를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끌어당겼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든 간에 나한테 가르쳐줄 게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러링을 해서 나 자신을 비춰서 볼 수 있다니까요. 이 인연이 왜 나한테 선물로 와줬는지. 근데 그걸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상대방이 문제였네, 손절 잘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인연은 혼자서 왔게요? 공명해서 온 거지. 상대방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똥은 못 봐. 상대방한테 묻은 똥만 볼 수 있어. 그 관점을 바꿔보는 거지. 저 똥이 사실 내 똥은 아니었을까? 저 사람만 똥 묻은 게 아니라 나도 똥 묻지 않았을까? 성장을 의도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그냥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 써먹지 못하면 날 괴롭히는 거야. 굳이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들을 자꾸 자극하니까. 근데 이걸 잘 써먹으면 날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안을 정화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인연이나 사건이나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을 자극하는 것들만 옵니다. 정화할 게 거의 사라졌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거의 녹아났으니까. 그리고 안 좋은 게 와도 이제는 와 대박, 내가 이런 탁기가 있었고 이런 결핍이 있는데 몰랐네, 큰일 날 뻔했다, 빨리 이 사람이 비춰줬을 때 빨리빨리 정화해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내가 지금 정화 안 했으면 나중에 뒤지게 당했을 텐데, 이러면서 또 감사히 정화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또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그럼 내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도 똑똑하게 자기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